서울 집값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울 집값 단언컨대 이렇게 말씀드려야 됩니까 보면?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 집값을 보시려면요, 날이 잘 드는 큰 칼을 하나 들고 그리고 작은 칼도 하나 들고 오셔야 돼요. 네, 안녕하십니까. 더 리서치그룹 부동산조사연구소 소장 김학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법무부인 율촌의 최준영 전문위원입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나요? 네, 추워요, 근데. 춥습니까? 예. 그러니까 추운 날은 미세먼지가 없고 미세먼지가 있는 날은 안 춥고 예, 이러네요. 다 좋을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보면. 예, 지금 부동산 시장도 추웠다 더웠다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더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예. 시그널이 되게 혼란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뉴스를 봤는데 서울이 계속 오르다가 네. 갑자기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으로 전환됐다는 하락으로? 그런 기사. 예. 하락까지? 저 기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 보시면은 공시가 상위 1위 과천 아파트가 일단 0.31% 하락을 했고요. 예. 서울은 18주 연속 하락을 했어요. 18주 연속이면 넉 달, 거의 5달이네요 보니까. 예. 올해는 오. 거의 다 하락을 했다. 그렇네요. 올해 내내 2019년 들어서는 계속 하락했다. 예. 근데 문제는 하락을 했다 그러는데 네. 주변에 제가 좀 관심 있는 아파트를 둘러봐도 네. 하락을 또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더라고요. 맞아요. 사실은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보면은. 예, 그 전문가인 저희들도 애매한데 네. 일반인들은 얼마나 더 헷갈리실까. 답답하실 것 같아요. 예. 뭐 언론에서는 다 내린다, 내렸다라고 예. 각종 통계에서 나오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이게 내린 건가? 좀 혼란스러운 그런 이제 시장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직방 앱 한번 보죠. 그렇죠.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서울시 한번 평균 한번 볼게요. 네. 일단 0.6% 빠졌습니다. 이게, 최근 3개월 이게 동안. 최근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예. 이제 2019년 들어서 자고 네. 0.6%가 빠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예, 근데 이제 경기도는 0.5. 예. 그러니까 경기도보다도 서울이 조금 더 조금 빠진 더 거죠. 빠진 지역이고. 근데 재밌는 건 또 인천은 0.3% 올랐습니다. 인천이 오르는 건 상당히 또 독특한 현상인데 보면. 예, 그렇죠. 예. 근데 일단 서울도 한번 쪼개서 보면요. 예. 빨간 데가 있고 파란 데가 있어요. 그렇네요. 예, 지금 보니까 중구 같은 경우, 종로구 같은 경우, 성동구 같은 경우, 마포는 조금 오르고요. 예. 송파구는 마이너스 2.3%. 야, 이거 헬리오시티 때문에. 헬리오시티 영향이 아무래도 좀 예.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아, 그럼 이게 같은 서울에서도 다 빠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예. 어떤 지역은 오르고 어떤 지역은 내리고 그렇죠. 그러고 있네요. 그러니까 보면 동쪽 지역이 좀 남동 지역이 많이 좀 네. 빠지고 있는 편인 것 같고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좀 서쪽으로 갈수록 살짝 예. 영등포구도 살짝 올랐고요. 영등포구도 잘 선방을 하고 있고 예, 마포구가 보다 마포구는 1% 넘게 오르고 있네요. 그러니까 야. 이게 무조건적으로 서울 전체가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만 바라봤을 때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 지역에서 내가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구하려고 했던 지역들의 특성이 뭔지, 네. 이 지역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건지, 보합세인지 네. 아니면 하락세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판단해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지역별로 조금 다르게 쪼개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고 있고요. 예. 기사 얘기를 조금 더 읽어보니까 보유세 부담이 아직 체감하지 못하는 분위기 이런 좀 기사가 나오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집수가 많게 되면은 그렇죠. 보유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 많이 매물을 내놓을 것이다. 그래서 가격을 하락할 것이다. 뭐 이런 예측들도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4월 전에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데 네. 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아직 좀 덜한 것 같다. 그런 아직 수도 고지서를 안 받아보셔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보면은.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생각이 다주택자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실제 그렇죠. 일가구 주주 같은 경우는 네. 크게 또 부담이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는 네. 이제 감내할 만하다, 견딜 만하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정책이 뭐 5년, 10년 갈 것이냐, 그 전에 또 뭔가 바뀌지 않겠느냐라는 학습 효과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정부에서는 최대한 지금 여러 가지 규제 조치나 세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묶어놓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물론 한 2, 3년 정도는 지속이 된다라고 대부분 동의를 하시는데, 그 이상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로가 생각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이 시장 전체가 지금 약간 서로 눈치 보기? 그러니까 이제 3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전체 평균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좀 많이 올랐던 지역 네. 내지는 입주 물량이 많았던 지역들 같은 경우는 조금은 조정되는 것 같고 네. 뭐 그런 영향들이 없었던 지역들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좀 실제로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지 않거나 뭐 정상적인 거래가 되는 시장은 조금 오르기도 하고 네. 특히 인기 있었던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렇게 좀 나눠서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박사님, 예. 뉴스를 자꾸 보면 그러니까 매주 뭐 0.3% 하락을 했다. 예. 뭐 0.2% 상승을 했다. 예. 근데 이게 0.3, 0.2 하니까 감이 그렇죠. 잘 안 와요. 감이 잘 안 오죠. 예, 이걸 어떻게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실제로 우리가 물건을 그 마트에 가서 살 때 보면은 보통 30% 할인 이 정도 붙어 있어야지 눈을 돌리죠. 최소한 10% 이상은 돼야지 감이 오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네. 3만 원짜리 살려고 그러는데 30% 할인. 아, 그럼 거의 만 원씩 빠졌으니까 한번 사볼까? 근데 아파트 가격은 매주 언론에서 나오는데
항상 0.01% 하락했습니다. 0.2%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집값이 도대체 변화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0.01%이 단위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를 좀 이해하시면 이 뉴스를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사실은 0.1% 상승 이거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보면. 전혀 감이 전혀 안 와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머릿속에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아니면 연필을 들고 한번 계산해 보셔도 됩니다. 자, 1억짜리 집이 100가구가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그러면 총 주택 가격은 100억 원이겠죠. 100억 원이죠. 예. 그렇죠. 네.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아파트 단지라고 가정을 해보면, 근데 그 중에 한 집이 갑자기 1,000만 원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 집은 1억 1,000만 원에 팔고 이사를 가셨어요. 그러면 이 집주인은 우리 집값은 10% 올랐죠. 10%가 올랐네. 예. 다른 분들도 동네 주변에서 저 집이 1억 1,000만 원이야. 그럼 우리 단지는 10%가 오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 주택 통계를 낼 때 계산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 그게 아니에요? 예. 그럼 어떤 건가요? 원래 가격이 100억이었죠. 100채가 합해서. 그렇죠. 그러면은 분모가 100억이 그대로 있어요. 원래 지난주에 100억이었는데 이번 주에 전체 100가구를 합해 보니까 100억 1,000만 원이 된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굉장히 적은 수치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예. 101억이면은 100억에 비해서 1%가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0억 1,000만 원이니까 0.1%가 오른 거예요. 아, 그럼 이 0.1, 0.2가 그런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보면은 아파트 단지의 전체. 그러니까 이를테면 한 구면은 구 가격의 전체를 갖다 놓고 오른 만큼 또는 내린 만큼을 거기다가 더하고 빼는 거죠. 보면은. 아, 그러면은 이게 많이 오른 단지는 훨씬 더 많이 오른 거고. 그렇죠. 이 통계 수치보다 예. 빠진 단지들은 훨씬 더 많이 빠진 거네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집이 1억 천이에요. 그럼 우리는 10%. 당장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야, 통계상으로 보면은 그게 0.1%로 나타난다는 거죠. 조금 처음 알았어요, 이 사실을. 아, 그렇습니까? 보면 예. 많은 분들이 이 숫자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0.1%가 올랐다라는 것들은 저희 입장에서 보면 되게 많이 올랐네? 이런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오히려 내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0.1% 하락. 이거 그러면 만만치 않게 내렸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0.1%가 오르든 0.1%가 내리든 네. 실제적으로 오른 단지랑 내린 단지를 찾아봐야겠네요. 그렇죠. 나머지 단지들은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높고. 맞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0.02%가 하락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안 내렸네. 이게 아니고 찾아가 보면 의외로 의미 있는 하락폭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0.05%가 상승했다. 좀 더 기다려봐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보면 이미 본인이 생각했던 상한선을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박사님, 궁금한 게 예. 서울에 관심이 많은데 예. 다 관심이 많으시죠? 서울에 서울 대해서는. 집값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울 집값. 이것도 단언컨대 이렇게 말씀드려야 됩니까? 보면.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서울 집값을 보시려면요. 날이 잘 드는 큰 칼을 하나 들고 그리고 작은 칼도 하나 들고 오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시죠? 지역을 아주 잘게 쪼개서 보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은 예전에는 강남권 한강을 놓고 탁 잘라가지고 서울을 한 네 구소로 딱 나눠서 보면은 금방 구별이 됐죠. 그렇죠. 흔히 말하는 동남권이라고 하는 지역이 제일 세고 무조건 여기는. 네, 뭐 강남구, 예. 서초구 이런 데 말씀하시는 그 다음에 거죠? 한강변에 있는 지역들이 우선적으로 올라. 뭐 마용성 이런 그렇죠. 데는. 네. 광진, 성동 이런 지역들이. 근데 현재 시장은 그렇지가 않아요. 과거의 다른 부산이라든지 대구의 어떤 주택 시장과 유사한 모습으로 서울이 변화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다 똑같이 오르고 다 똑같이 내리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개별 단지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기 때문에 오르는 아파트들과 내리는 아파트들이 서로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지역인데. 같은 지역인데. 붙어 있는데. 예. 여기는 오르고 여기는 내리고. 예. 2000년대 중반에 서울 지역의 강남 아파트 가격이 막 올랐을 때 부산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보면 되게 신기했어요. 해운대 여기는 가격이 이를테면 5억이에요. 네. 근데 바로 옆인데 여기는 2억 5천이에요. 같은 해운대군데요. 네, 거의 절반 가격이에요. 왜 그렇죠? 그래서 부산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했더니 아니 얘는 이래도 좋고 얘는 이래서 안 좋으니까 다 가격이 다른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한 동네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다 같이 올라가? 오히려 저한테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닌데 동네면 다 같이 올라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장은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요가 선택적으로 집중이 됐던 거죠. 네. 뭔가 풍경이 좋던지 새 아파트든지. 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지 못했던 거고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원체 예전에 힘이 거대했기 때문에 쭉 밀어 올렸던 거죠. 지금은 약간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지방, 대도시의 집값 패턴하고 비슷해지는 좀 그런 모양을 좀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큰 칼뿐만 아니고 작은 칼을 들고 동네를 꼼꼼하게 잘 잘라보시면서 봐야 된다. 지금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시장이 오릅니다. 내립니다. 쉬워요, 말하기는. 그래서 어차피 이 아파트 가격이라는 것도 실거주, 수요 플러스 그 다음에 전체적인 경제 상황, 경기 상황이라는 것들이 이제 같이 가는데
현재 뭐 지난주에 발표된 이제 경제 지표들 보면은 어느 지표도 사실은 긍정적인 신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단기간에 힘을 다시 되찾아가지고 어떤 하나의 흐름을 보이기는 매우 어렵다. 마지막으로 네.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집값이 더 빠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문재인 정부가 취임하기 직전 시세로 돌아가길 바라는 것 같아요. 네. 가능하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저는 이제 제가 따져봤을 때 보면은 2018년도 초 1, 4분기 정도까지의 가격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간의 물가 상승률보다 낮았던 아파트 가격이 키를 찾아가는, 자기 몫을 찾아가는 어떤 그런 흐름이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2018년 1, 4분기 정도 가격이 이제 기준 가격이 될 수 있다. 그거보다 오르면 이제 상당히 좋은 시장이고, 그거보다 내리면 좀 안 좋은 시장이다. 근데 이건 전문가마다 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2, 4분기 또는 3, 4분기까지의 시장 가격이 제대로 시장을 반영했다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석 달 6개월 사이에 주택 가격이 참 많이 변동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다 선을 긋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이제 시장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2018년도 1, 4분기 정확히 지금으로부터 한 1년 전 가격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 가격보다 내려갔을 경우에는 부담 없이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거보다 높은 가격일 때는 본인이 잘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딱 잘라지는 오릅니다. 네. 내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쉽지 않은 이제 시장이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다른 유튜브 채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는 다릅니다. 예, 다른 방송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오히려 더 시장에 가까운 말씀을 해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